이번에 소개할 특종은 카메룬을 중심으로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관행으로 유엔이 정한 5대 여성 학대 관습 가운데 하나인 일명 가슴 다림질입니다. 다림질? 에이? 다림이? 왜 해, 저걸? 왜 저래? 왜? 화상 입잖아. 아니, 일부러 화상을 입혀요? 야, 나 진짜 이해 못할 게 너무 이거 많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걸? 카메룬을 중심으로 가슴 다림질이 성행하는 이유. 모두 제 딸을 위한 거예요. 아이의 가슴이 커버리면 남자들은 다 큰 성인이라고 생각해버린다고요. 남자들이 교육을 해야지. 카메룬은 20세 미만 여성 성폭행 피해자가 가장 많이 보고된 나라로 예로부터 가슴을 망가뜨리면 남성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조혼이나 성폭행으로부터 여자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10살 정도가 되면 매일같이 몽둥이, 돌, 망치 등을 뜨겁게 달군 뒤 가슴을 짓누르며 화상을 입혀 가슴 발육을 방해했던 건데요. 아니, 그 피해자들도 오히려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슴 다림질의 피해자는 약 380만 명으로 추정. 이 가슴 다림질로 인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화상에 따른 고통은 당연하고요. 감염 위험성은 물론 젖샘이 망가질 수도 있고 심하면 유방암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에 카메룬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슴 다림질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 관련 법안도 없어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 잘못된 인식 속에서 가슴 다림질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캠페인을 할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야지. 저걸 캠페인한다고 너 들어요? 아니, 그리고 사람한테 뜨거운 돌을 입혀 상해 입히는데 왜 법이 없는 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을 할 생각을 해야죠.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9위를 공개합니다. 여성 인권 발목 잡는 모모모 제도. 여성들 남성 허락 없인 병원도 못 가. 혼자 운전하던 여성 감옥에 구금. 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던 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성 운전이 허락된 게 믿기지 않지만 2018년도부터였다고. 예. 여성 인권이 낮은 곳 중에서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많이 언급되긴 했었어요. 맞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사우디 여성 인권을 발목 잡는 건 바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시행되고 있는 마흐람 제도, 일명 남성 후견인 제도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샤리아법이라는 이슬람 율법을 법 체계로 따릅니다. 이 샤리아법을 근거로 여성들의 많은 사회 활동을 제약. 여성은 보호자인 남성, 마흐람의 허가 없이는 운전도 불가, 여행도 불가, 심지어 아무리 아파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거죠. 예. 말이 좋아 보이지 무슨. 이게 그렇잖아요. 아플 때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해야 되니까 남자가 허락해준다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생긴 거라고 하는데 이거 인권 침해죠. 아픈 사람 빨리 치료해줘야지. 이걸 왜 허락을 합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여성 운전도 허용이 되면서 좀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7년 왕위 승계자로 지명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마흐람 제도 상당 부분을 완화. 2019년부터는 여성도 남성 동의 없이 여권을 만들 수 있고요. 혼인과 이혼 신고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금지됐던 야외 스포츠 관람은 물론 병원도 남성의 허락 없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진전이라고 하니까 좀 씁쓸하긴 해도 근데 저 사회에서 많이 진전된 그렇죠. 거죠. 좋아지는 네. 것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을 받네요. 하지만 마흐람 제도가 완화됐을 뿐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 여성들은 여전히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요. 이전엔 여성의 야외 스포츠 관람 자체가 금지였다면 이제는 관람은 허용하지만 여성만 축구장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불가. 반드시 마흐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 무슨 애기예요, 애기? 그뿐 아니라 아빠, 저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올게요. 안 돼. 어디 여자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그래? 왜요? 이제 여자들끼리도 여행해도 된다고 허락해준 거잖아요.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확 감옥 보내기 전에 포기해. 남성 보호자인 마흐람이 딸이나 아내의 사회 활동을 원하지 않으면 불복종법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저지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불복종을 이유로 아버지가 딸을 감옥에 보낸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딸을 전과자 만드는 거야? 여행 간다 그랬다고? 허락을 해주는 거 있지만 결국 이 독소 조항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예. 막을 수 있는 권리도 둔 결국 거죠. 요거 피해가는 거 하나 딱 심어놓은 거네. 이거면 다 되잖아. 도깨비 그러니까 건강이잖아. 제도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암 제도인가 뭔가. 사우디의 여성 인권 신장은 사회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데요. 법제도 개선도 좋지만 인식을 함께 개선해야 제대로 된 사회 개혁이 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8위 공개합니다. 도를 넘은 악몽의 모범. 자, 이번엔 중국 내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악습을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뭐예요? 뒤에 계란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또 혹시 무슨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거예요? 묶어놓고 던지는 거죠. 자, 지금 보신 사진은 놀랍게도 범죄 현장이 아니라 중국의 고대 시대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결혼식 전통, 나오둥팡입니다. 중국인들은 결혼식 때 시끌벅적해야 부부가 잘 산다고 믿기 때문에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이 피로연에서 짓궂은 장난을 치곤 하는데요. 그런데 산둥성, 광둥성, 구이저우성 등 일부 지역에선 도가 지나친 나오둥팡이 중국 내에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자, 먼저 신랑 신부에게 계란을 던지고 소화기를 뿌리는 것은 기본. 두 사람에게 나는 강간범, 나는 피해자라고 적힌 팻말을 들게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며 중요 부위를 추행하거나 신부의 들러리들까지 희롱. 심지어 2014년도엔 산시성에서 친구들이 신랑을 구타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뭐야?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나오둥팡을 사라져야 할 악습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아니 고문이고 좀 너무 저급해요. 아니 우리도 뭐 신랑 발바닥 때리는 문화가 있긴 했죠. 그냥 발바닥도 막 자반처럼 아파. 세게 때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없어졌죠 지금 그것도 거의. 없어졌죠. 얼마나 때렸으면 죽어. 그래서 지난 3월 산둥성 등 일부 지방 정부에선 신랑 신부 포함 이 사람들의 옷 벗기기 금지, 쇠사슬로 묶기 금지, 쇠사슬? 음란한 행위 강요 금지 등 악질적인 결혼 풍습 개선 공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나오둥팡이 성행 중입니다. 아니 쇠사슬로 묶는 게 되게 일반적이었나 보네. 저 공고안에 있는 걸 그렇지. 보니까. 많이 얼마나 하니까. 하면 공식적인 문서에 들어갔겠어요. 결국 저 둘을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축복을 안 하고 저렇게 괴롭히고 자기들만 즐거운 게 저들을 위한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전통이건 문화건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당사자들이 괴로워하는 악습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7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아주 독특한 성인식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일부러 맞고 가는데? 설마 약간 이것도 아까 총알개미처럼 고통을 참아야 성인이 된다 이렇게 믿는 겁니까? 방금 보신 영상은 에티오피아 오모강 인근에 거주하는 원주민인 하마르족의 성인식의 한 과정인 우클리 불라, 일명 회초리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은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성인식의 주인공은 회초리를 맡고 있던 여성들이 아니라 소년들. 자, 그러니까 성인식을 치르는 소년들을 대신해서 여성 친척들이 회초리를 대신 맡고 있는 거죠. 네?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보통 고통을 감내해야 뭐 이렇게 성인이 된다라고 뭐 그것도 웃기지만 이거는 반대로 대리로. 맞아 주는 거예요. 그럼 친척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자들이 왜 고통을 왜 받는 거야? 맞아야 돼? 성인식을 앞둔 소년의 친척 여성들은 소년의 성공적인 성인식을 기원, 회초리 의식을 치르느라 피가 흐를 정도로 등과 팔에 살갗이 터지는 심각한 상처를 입지만요. 오히려 여성들이 자진해서 회초리를 많이 맞으려 경쟁한다고 합니다. 어우 저 피봐. 가족들 때린 거예요 저렇게 무자비하게. 그렇죠. 자, 그 이유는 회초리를 맞은 상처는 희생의 증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회초리에 맞은 상처를 일종의 보험 증서처럼 여겨서요. 본인이 힘들거나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훗날 성인이 된 남성이 도움을 주리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자,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가 하마르족에게 회초리 의식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지만
하마르족은 여전히 이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거 보면 안 없어진 이유가 남자 어른 때문일 거야. 남거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할 일이 아니라 너 하면 잡아간다라고 법을 규제해야죠. 규제를 할 일이죠, 이거는. 사람 피나게 하면 그거 폭력입니다. 당연한 거죠. 자, 이번 특종 역시 여성들에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라져야 할 대표 악습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최소 2억 명의 여성들이 경험한 이것. 여성 할례 의식입니다. 그거 아직도 이것도 진짜 대표적인 그죠? 악습 중에 하나죠. 제가 어릴 때도 진짜 여성 억압하는 대표적인 거였는데 아직도 하고 있구나. 여성 할례란 여성의 외음부를 절제하는 관습인데요. 여성들의 쾌락을 통제, 정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일대에서 지금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보통 5세에서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강제로 여성 할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의료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 할례를 겪은 소녀들은 그 이후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용변 장애 등 평생 부작용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우, 이것도 진짜 나 이해가 안 돼, 정말. 이거. 아우. 아니 정숙은 남자도 같이 해야지. 이게 여자만 정숙해야 돼. 이게 너무 웃긴다. 이거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되냐? 거부하면 안 되냐는 말을 20년 전에 됐다? 맞아. 근데 아직도 이런 얘기 나오네. 자, 이 여성 할례가 당연시되는 지역에서 부모가 딸에게 여성 할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아니, 딸을 어떻게 키우려고 저런데? 시집가긴 글렀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일수. 이런 문화 때문에 여성 할례를 하지 않은 소녀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쳤다, 진짜. 자, 그래서 여성 할례를 원치 않는 소녀들은요.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게 슬펐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엄마 아빠를 놔두고 도망가겠어요. 이게 무슨 비극이냐. 근데 줄고 있긴 한가요? 자, 말씀드릴게요. 정말 다행히도 전 세계에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유엔은 여성 할례를 인권 침해로 규정, 여성 할례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2020년 4월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여성 할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승인. 2021년 이집트에서도 여성 할례 관련 최고 형량을 7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학습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하루빨리 새로운 아침이 오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5일 공개합니다. 남편 죽으면 뭐뭐 돼야 하는 아내. 지도자가 죽으면 사회도 그 지위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예와 함께 묻었던 장례 풍습, 순장. 이 풍습이 21세기인 지금까지 행해지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순장이 진짜 있다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인도판 순장, 사티인데요. 사망한 남편을 화장할 때 살아있는 아내를 함께 불에 태우는 장례 풍습이에요. 야, 이거 최악이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저게 아직 남아있다는 게 아니, 남편이 죽는데 왜 아내가 따라주고? 자, 사티는 힌디어로 용감한 아내라는 뜻으로 힌두교 신인 시바의 아내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을 속에 뛰어든 사티의 모습이 힌두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관습으로 자리 잡기 시작. 일부 인도인들은 남편의 장례식에서 사티로 희생되는 것이 성스럽고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티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강요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 사티로 죽음을 맞이하면요. 죽은 아내는 여신으로 승격되며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 그렇다 보니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의해 강요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 그 위로금을 혼자 된 여성분에게 지원금으로 잘 살려고 주면 몰라도 그렇지, 사실 그게 인간적인 거지. 같은 돈인데 왜 저런 식으로 죽여놓고 그걸 주냐고. 이거는 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캠페인 이런 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1987년 결혼 8개월 만에 남편을 잃은 18세 소녀 루프 칸와르가 강제로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 이 사건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며 1987년 사티 방지법 통과. 드디어 인도 전역에 사티가 불법이 되었고요. 사티를 선동하는 사람은 사형 및 종신형,
또 미화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사티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있구나. 범죄입니다, 범죄. 저는 뭐 쉴드가 쳐지질 않습니다. 이게 원치 않는 희생이 없게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악습이고요. 이거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이게 적용이 돼야지. 그럼요. 더 감시를 해야죠.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4위 공개합니다. 그녀가 모모에게 살해당한 이유. 2016년 독일의 한 결혼식장. 축복과 설렘으로 가득 찼던 식장에 총성이 울리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당시 하객인 20대 여성 실란이 괴한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총을 맞았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또 결혼식 날 이랬대. 자, 그런데 실란을 죽인 범인의 정체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 그녀를 죽인 사람이 큰아버지와 사촌 오빠였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와 사촌 오빠가 총을 쐈다고요? 왜 큰아버지가 조카를 죽여요? 당시 실란이 사망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SNS를 통해 내 딸은 사악한 배신과 악습에 희생된 겁니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도대체 어떤 악습이기에 실란의 목숨을 앗아가느냐. 사실 이 실란은 3세 때 독일로 이주한 이라크 출신의 쿠르드족입니다. 그런데 쿠르드족의 관습 중에는 친척과 결혼하는 종례혼이 존재하는데요. 이 쿠르드족은 전통적으로 혈통과 재산, 지위 등을 보존하기 위해 특히 명문가일수록 종례혼, 이 사촌과의 결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가족 내에서 결혼 안 했다고 자기 핏줄을 죽인 거예요? 실란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그녀의 사촌 세핀과의 결혼을 종용. 하지만 실란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순 없단 당연한 이유로 쿠르드족의 오랜 관습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실란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결혼식을 강행하려 했고요. 실란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결혼식을 저지하자 관습을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실란을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저거는 저 신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냥 행동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네요. 누굴 위해서도 아니고. 관습에 눈이 먼 나머지 제 손으로 혈연을 죽인 악마들. 관습이란 굴레에 개인의 행복을 억압하는 것은 더 이상 올바른 전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가면 쓴 살인. 이번에 이집트 여성들을 분노케 한 안타까운 사건을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3월 이집트 카이로 한 건물 6층 발코니에서 30대 의사 라일라가 추락해 사망. 그녀의 죽음은 이집트 사회에서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많은 이집트 여성들이 대분노한 이유, 그녀가 이집트, 예멘 등 주로 이슬람권에서 집안이나 공동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자행들은 명예살인을 당했기 때문이죠. 개선이 안 되냐. 아니, 이 명예살인이라는 말은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왜 명예로운 거예요? 남을 살해했는데. 그들의 명예죠. 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연 역시 충격적입니다. 감히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여? 라일라가 동료 남자 의사를 혼자 사는 집에 초대했다는 이유 하나로 살인을 당한 겁니다. 이집트 내에서 여성이 남성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요.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 교리 때문에 도덕적으로 수치스럽게 여기며 가문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래서 라일라가 집에 남자 동료를 들였다는 사실을 안 집주인과 이웃들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하에 폭행을 행사했고요. 이 과정에서 라일라가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니, 집안 가족들도 아니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집주인.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얼어 죽을 놈의 명예 뭐 이런 말이 이런 일을 위해 좀 있나 봐요. 아니 무슨 명예인데. 네, 얼어 죽을 명예죠, 진짜. 자, 그런데 라일라를 죽인 이들은 그녀가 심리적 압박감에 스스로 뛰어내렸다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접한 이집트 여성인권단체에서는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라며 여성차별적인 관습을 맹비난 뿐만 아니라 많은 이집트 여성들은 살인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